사람을 구하지 않고서 해야지 인건비도 감당이 되고 사람을 구하는 수고도 없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데서 과연 무인이라는 컨텐츠가 먹힐까? 빨래방이 먹힐까? 일주일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 왕과장 와입니다. 오늘은 신축 중에서도 무인사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임대 주는 것보다도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람 손이 안 가는 거. 그건 이제 무인사업이잖아요. 무인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콘텐츠는 많은데 내가 돈이 없는 거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어도 이게 과연 무인 편의점으로서 이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인근에 있는 그 다이소에 가보니까는 조그만 그 메모리 스틱 하나 사는데 이게 전에는 일반 진열대에 있었는데 이게 카운트에 있더라고요. 일반 진열대는 이렇게 메모 스티커만 있고 요거를 계산하고 카운트에 제시하시면은 이제 물건으로 드립니다. 도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겠죠. 무인 빨래방을 해본 거는 솔직히 약간 좀 무리였습니다. 왜냐면 입지가 유동인구 많지 않고 급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제 신축 옥상에 올라서 아래를 딱 보면은 밑에 그 여러 집들이 보이잖아요. 그 집들이 보이면은 이런 데서 과연 무인이라는 컨텐츠가 먹힐까? 빨래방이 먹힐까? 우리가 빨래방이라 하면은 이제 집에 있는 빨래를 들고 와서 세탁 건조를 하는 건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쓸까? 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은 과연 어떤 지역에다가 무인 빨래방을 내야 될지 고민 같은 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빨래방이 제일 잘 되는 데는 서울 1, 2등이 어디냐면은 마포 지역의 원룸 건물, 그러니까 오피스텔 건물의 1층에 있는 무인 빨래방이 제일 잘 됩니다. 잘 되는 정도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일주일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빨래방은 거의 키오스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키오스크 관리해주는 사장님을 제가 이제 과인시로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인맥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보통 키오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150개 정도 지점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매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인 빨래방의 민원 중에 키오스크가 한 5건 중에 한두 건은 키오스크건이에요. 뭐 먹통이 된다든지 결제가 안 된다든지 같은 얘기죠. 3,000원 결제했는데 1,500원만 찍히니까 1,500원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일로 키오스크 관리하시는 분이랑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은 빨래방 한 반 정도 민원을 먹고 들어간 이분들한테도 뭐 한 분이 명절 때 뭐 쿠폰 보내드리고 인사말 나눠드리고 아쉬운 거 있으면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한두 개씩 다행히 그 빨래방 제일 잘 된 데는 어디예요? 요즘 폐업한 데는 어디야? 하면서 주소를 한두 번씩 물어봐요. 자주는 못 물어보고 하면은 또 이분이 기분이 좋으시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별로이면은 그냥 뭐 단답형으로 끝내는데 역시 제일 좋은 입지는 그 건물 1층에 무인 빨래방이 있는데 그 건물은 오피스텔 보면은 빨래방 준하는 시설이 있죠. 뭐냐 원룸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무인 빨래방을 왜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내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빨래방을 가거나 1층에 내려와가지고 세탁 건조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제일 잘 된 입지는 그런 데다. 그래서 저는 건물을 신축하고 벌써 건물을 신축한 지 4년이 됐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정말 빠릅니다. 4년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4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결과는 어떤지를 또 얘기해 드릴 거고, 사람이 안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는 빨래방이었다. 밀원들의 종류 말씀드리고 해요 말해요. 그래서 빨래방 해요 말해요. 그래서 얼마를 버는데 그리고 얼마면 창업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어떤 증상과 뭐 보람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관리는 편한지, 부업으로 관리는 편한지,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고 얼마 까먹었니? 너 정말 까먹었니 벌었니? 이런 얘기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 사람을 구하지 않고서 해야지 인건비도 감당이 되고 사람을 구하는 수고도 없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인 빨래방밖에 없더라. 그때 무인 독서실, 무인 카페가 유행이었는데 그거는 작은 규모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평수. 제가 신축한 거는 1층에 나올 수 있는 최대한 크기가 3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방에서 다른 멋있는 분들처럼 무인 카페나 무인 공부방, 스터디 카페는 할 자신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는 무인 빨래방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중고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새 장비가 들어왔어요. 새 장비가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중고 기계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 공사를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는 멘탈이 나갔었나 봐요. 나중에 들어오는 장비가 다 새 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멘탈이 나갔는데 이미 들어온 장비를 모를 수가 없으니까는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왜 내가 굳이 사서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임대라는 게 이제 원룸은 방을 주고 하면은 뭐 짧게는 1년, 실제로 6개월도 있지만 1년에서 2년 동안 살다 나가는데 이게 굳이 내가 장사라는 걸 하면서 또 관리를 하면서 이게 장사가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경우의 수의 다양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대 말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이 임대와는 다른데 임대가 안 될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 사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 수익률은 한정적이지만 임대 수익률이 한정적이라는 건 어차피 방 개수와 월 보증료 월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남들 40 받을 때 내가 신축이라 가지고 50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실이 안 나는 이상 그 수익률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세 사기다 뭐다 하는 그런 와중에 공실이 날 때도 무인 빨래방이 어느 정도 수입선에 올라가가지고 수익률을 올려주고 괜찮고 재미있는 다양한 경험과 이득을 갖다 주고 있다. 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빨래방은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동네 다른 데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랑 할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용돈을 드리면서 출퇴근하시면서 저희 매장에 들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보내는 걸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거기에 들려서 청소하고, 청소는 별거 없어. 그냥 마대질 빨라가지고 쓱 한번 밀면은 되니까는 간단하게 너저분한 것들, 뭐 의자 같은 거 제자리에 집어주고, 세탁기는 그 도어문 열어놓고 닫혀지면 습기가 차거든요. 테레비 꺼놓은 거는 굳이 꺼놓은 사람이 있으면 켜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출근 전에 한 20분이면 됐어요. 지금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많이 해이해졌죠. 왜냐면 이제 점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빨래방은 세제가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줄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세제가 바닥났는지 계속 돌려주는 거고, 공전을 넣어서 결제를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의 카운터가 안 되는 돈이고
안에 그걸 열어보면 다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이 맞자 뭐 1,000원짜리 수북하거나 10,000원짜리 몇 장인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열어보는 재미가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통지에 꽂혔을 때보다 더 소소하고 재밌습니다. 그렇게 빨래방에 오시면은 건조가 된 빨래는 뽀송뽀송해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건조를 하면은 빨래감에 붙어 있는 먼지들이 싹 없어져요. 얘가 필터링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건조기 필터에 걸러져 가지고 제가 관리인이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신문물은 쓰면 쓸수록 편리함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쓰고 싶지 않아도 보통 15,000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마 의자 놔두는 업체에서 그 기계만 갖다 놓고 전기료는 저희가 되는데 결제 금액의 5대5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빨래방 근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미 늦었는데 빨래방을 개업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받긴 하는데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했죠. 무인 빨래방은 약간 노래방 같아요. 노래방.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노래방이 들어왔을 때 처음 부산에서 들어왔고 거의 뭐 선풍적이었죠. 선풍적이었다가 지금도 노래방은 많죠. 여기저기에. 하지만 노래방이 선풍적인 유행을 끌고 나서 그리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생활 밀착형이 됐어요. 그냥 어디 가도 이제 편의점처럼 노래방이 있죠. 그게 이제 코인 노래방이든 어떤 대형 노래방이든 무인 빨래방이 그런 것 같아요. 무인 빨래방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요소요소에 노래방처럼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냥 평타만 치는 무인 빨래방 한 3개만 하면은 직장 은퇴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2호점 3호점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임대로 빨래방을 오픈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신축을 한 다음에 빨래방을 할지 그 고민만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인 빨래방 어떤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입지의 싸움이지 그리고 나눠먹기의 싸움인데 없어지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창업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여러분? 창업비용은. 제가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세탁기 세대, 건조기 세대, 그리고 세대 6개 운동화 빨래 건조기, 그 다음에 자판기 있어야 되고 키오스크 있어야 되고 요게 10가지가 기본 팩이에요. 운동화 빨래 건조기 없어도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오면서 빨래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화 세탁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요거를 하려고 이불 빨래 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여기 10가지가 기본인데 중고로 했을 때는 뭐 진짜 짜게 했을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 새 장비로 했을 때는 한 7천만 원 정도, 프랜차이즈 이름 있는 걸 하려면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요건 액추얼이에요. 그래서 중고기계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중고기계에는 단점이 중고기계는 아무래도 새 거보다 고장이 더 빠르게 날 텐데 이거를 고치는 기사님들이 몸값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 컨택이 어렵다. 오려고는 하지만 바쁘다. 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중고를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듭니다. 신축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신축 스터디의 수강생이었을 때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신축을 하면은 1층에다 꼭 꽈배기점을 넣는 분이 있어요. 1층에. 그분도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근데 꽈배기점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층에는 그냥 무인 빨래방 그냥 때려놓고 1층에 무인 빨래방이나 이제 부동산 그런 업종 때려놓고 내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딴 사람이 편의점을 한다고 들어온다 하면 땡큐고 직영점을 유치하면 더 땡큐고 그 정도의 1층을 꾸려놓고 무조건 그래야지 상가의 임차 임대 수의 수익률과 1층에서 무인 빨래만 했을 때 수익률이 받쳐주면은 금상첨화고 수익률이 좋은 거는 어느 누구한테 팔아도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빨래방을 하면 일단 임대료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안 되는 데라도 최소한
거기서 100만 원이 세이브되고 순전히 내 돈이라면은 이거는 논하는 장사 아닙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신축 스터디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뭘 하기 전에 이미 할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도면을 그려놔라. 혹은 뭘 할지 모른다면은 수도 라인이든지 전기 라인이라든지 곳곳에 미리 심어놔라. 이게 왜냐면은 심어놓은 걸 막아놓고 안 하는 것이 쉬운데 새로 뚫어서 심어놓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신축에서 내 사업을 한다면은 전기, 수도, 설비죠, 수도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빨래방에 저는 화장실 자리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 안 놨어요. 왜냐면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좋죠. 지금도 화장실 만들어 놓으려고 포스트잇 광고지에다 많이 붙여놓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관리하냐고요. 네? 쉬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온갖 것들을 그래서 안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리는 있어가지고 배수, 급수 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자리는 금방 만드는데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돈 좀 덜 벌고 편하게 하는 게 낫죠.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는 전기, 설비는 수도 배수입니다. 그거를 미리 곳곳에 숨겨놓는 거죠. 바닥까지. 그러면 내 건물도 깨끗하고 내가 어떤 직종을 해도 미리 해놓고 지금의 운영하는데 뭐 검색하면은 이제 네이버 지대에도 무인 빨래방집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로드비 봐가지고 어느 회사인지 어느 제품인지 파악한 다음에 인터넷 치워가지고 그 회사 전화 걸어가지고 견적받고 그 다음에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올지 또 견적받고 하면은 비교 견적내는 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좀 한번 해보면은 몸으로 익혀가지고 쉬운데 안 해보면은 막연한 뭐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 6만 원이 됐는데 요즘에는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장사가 잘 되면은 수두수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제도 교환 주기가 빨라져요. 장사가 안 되면은 수도세도 적게 나와요. 장사가 잘 되면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 게 좋은지 장사가 안 되면 수도세가 적게 나온 게 좋은지는 선택이겠지만 그냥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게 좋겠죠. 창업 비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무인 빨래방 운영하면서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요 갖고는 약간 좀 후킹하면서 유튜브를 찍을까 생각 중인데 유튜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옥이다. 민원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인 빨래방에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격일로 15분씩 가고 주말에 한 1시간씩 가면서 한 곳에서 2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민원 없이 돈 버는 사람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자가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공무원들은 나가면 철밥통이니까 쉽게 돈 버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민원 있습니다. 12시, 1시에도 전화 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특히 베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게 잠자는 베개. 이 잠자는 베개가 싼 것들은 안에 솜이 뜯어내지 않고 자크도 없이 그냥 베개 하나에 솜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솜만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좋은 베개, 비싼 베개는 겉에 이게 쌓여져 있어요. 겉에 것만 떼가지고 혹은 자크를 열면 솜만 빼가지고 얘를 빨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싼 베개들은 이게 하나짜리예요. 근데 그걸 굳이 세탁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포스트도 붙여놓고 안내 문자도 드리는데 얘를 굳이 돌리네 세탁을. 그러면은 잘 빨아지죠. 빨아지는데 싼 게 재봉이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터집니다. 터지면 이 솜들이 그 세탁할 때 보통 세탁하면서 물 집어넣고 세제하고 물 한번 빼고 물 집어넣고 헹굼하고 막 그게 한 3-4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갈 때 이 솜들이 바깥으로 가면서 배수구에서 모이면서 배수를 막아요. 그러니까는 배수가 막았으니까는 배수가 안 되죠. 배수는 안 되고 세탁도 안 되면서 세탁기에 물이 가득 차. 시간이 다 되니까 이 문을 열어. 그러면은
물이 찬물 문을 열면은 바닥에 홍수가 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물이 홍수가 됐다고 그 전화를 한 밤 12시에 받으면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지옥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워닝 제공은 하지 말라는 걸 한 소비자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걸 수습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밤 12시에 어디다 전화를 걸어요. 전화 못 걸죠. 내가 수습해야 되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원인을 다 알죠. 그리고 밤에 오는 전화 지금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밤에 응대를 못하니까는 문자 보내시면은 다음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사고는 너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의 민원들이나 어려운 것들의 90%는 뻔해요. 단지 이상한 것들, 뭐 세탁기 물이 범람한 거나 그런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것도 두 번 경험해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경험하면서 월 200 벌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업장이 생기면 월 600. 회사 안 내도 되겠죠. 거의 이거 아파트에 받는 월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축 스터디 할 때는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름인데 습기가 너무 많아. 빨래가 마르질 않아. 그러면 건조기 돌리잖아요. 작년 올해 되게 습했어요, 사실은. 더위도 오래 갔는데 막 습해. 끈적끈적해.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게 끈적끈적해. 그럴 때는 빨래방 매출이 좋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장비가 많이 돌면은 전기세 많이 나가죠. 장사 잘 되고 전기세 많이 내는 게 좋다. 전기세 안 나가면은 한 50만 원, 많이 나가면은 80만 원, 90만 원. 그거만큼 무서운 게 이 여자분들 립스틱이죠. 빨간색 그런 거. 그게 건조기에 돌면은 이제 건조기는 고온의 열이 나오면서 그 온기와 바람으로 빨래가 마르는데 이 립스틱이 거기에 녹아가지고 빨랫감이랑 엉키면서 빨랫감만 아웃되면은 안 되는데 그게 장비에 온통 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립스틱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싸구려 솜 베개다. 네, 솜 베개. 되게 막히거나 터진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빨래방 운영하면서 만난 진상과 보람이라고 하는데 진상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은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싸구려 솜이불 베개를 세탁해가지고 터졌을 때 물론 CCTV 돌려가지고 키오스크 돌려가지고 누가 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기도 했고요. 근데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고 주고 제가 청소하고 끝내버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진상은 없었어요. 그 동네가 아주 유니크하고 유동기가 많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상은 많이 없었고 화장실만 찾는 손님들은 간혹 있고요. 그럴 땐 그 근처에 뭐 저희 그 주출입문이 뒤쪽인데 저는 뒤쪽에다 이제 나무나 그런 것도 많이 심어놨거든요. 저 혼자 첫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구석에다 대변 놓고 도망가신 분 한 분 있어요. 예. 근데 뭐 오직 급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리고 보람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포스트잇을 매장에 붙여놓게 그것도 뭐 나름대로 전력이라고 해놓는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데 이 동네에 빨래방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느 동네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는 빨래방이 없으니까는 XX 동네 와주 XX 동네에서 빨래방 하나 내주세요.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한 분, 노인네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돈이 아까워서 안 쓰실 것 같은데 다라에서 이불 빨래해서 허리 다쳐서 병원 가서 병원비 내느니 그냥 애들 용돈으로 빨래방 한 개 낫겠다 싶어가지고 온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지나니까는 이 빨래방 기계 작동하는 거나 키오스크도 어느 정도, 키오스크 안 되는 분들은 동전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용 방법들이 학습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의는 한 80%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이라면 보람일까?
스스로의 보람은 뭐 임대가 안 될 때도 빨래방은 이게 이렇게 매장이 될 일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블og 안에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가봤죠, 어떤지. 가보게 돼 있습니다. 가봤더니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 상업용이나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좀 안심을 했습니다. 아, 가정용 갖다 놨으면은 몇 번 이용하다 우리로 오겠구나. 오히려 잘 됐다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 봄인가? 거의 폐업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매출이 좀 약간 올랐어요. 와서 봤더니만은 거기 폐업할 때랑 또 좀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그런 걸 최근에 경험해 봤습니다. 돈만 번다면은 어려운 게 어딨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면서 관리하니까는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임차 관리나 뭐 때문에 건물에 가야 되는 거라 가지고 뭐 빨래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신축한 지 4년 됐고 무인 빨래방 한 지 4년 됐으니까는 요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상권 어느 상권 알아봐야 할까요? 신축도 그렇고 상권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출 탑3 찍는 데가 1등, 2등이 마포의 원룸 건물의 1층이에요. 거기는 세도 월 400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400의 매출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해야겠죠. 그거는 누구나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데를 갔는데도 망한다. 망하기 힘들지만 망할 수 있겠죠. 망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조기 은퇴라는 모토로 이제 집 짓는 건축가님이 인테리어 수업을 하실 거고, 제가 신축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린로우님이 이제 경매랑 대출에 관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로투어님이 상권 수업이랑 프랜차이즈 수업을 할 텐데, 제가 신축 수업 때도 제가 이제 무인 사업을 해봤었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보는 무인 상권은 약간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노래방 얘기할게요. 노래방은 처음에 유행을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월 400, 500 하는 메인 서울 시내 입지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동네나 다 있는 노래방처럼 잘 되는 노래방을 차릴 것인지 그게 제가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올해도 할 때는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는 데이터도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다 무인 사업을 할지, 무인 빨래방을 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두세 군데 창업을 하려고 그랬던 데에 무인 빨래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다 신축을 하면은 빨래방도 대박나고 임차도 대박나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권을 알아봐야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잘 되는데 좋죠. 그리고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은 데가 확실히 안에다 커피숍 한 개 있으면은 커피를 한국인들은 좋아하니까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가 문제예요. 흘리거나 쏟거나 그거를 치우는 게 문제죠. 치우는 게 그래서 저는 자판기를 안 놨습니다. 물론 놓고는 싶은데 그 손님 좀 덜 받고 딴 데서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에 관련해서. 물에는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꼭 다 갚아야지 이익이 나는 거냐? 그건 약간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1년 동안 운영했는데 매출이 너무 높아져. 어떤 동네가 빨래방이 잘 될까요? 글쎄요. 어떤 데가 잘 될까요? 한번 몇 군데를 찍어봐서 저한테 질문을 해봐 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봐드릴게요. 사실 저는 알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알 것 같은 게 있어요. 신축도 그렇고 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편하고 안정적인 게 오피스텔 건물 1층. 이건 평타 이상 갑니다.
24시간 빨래방은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 건물이 항상 빛나고 있다. 환하게. 특히나 저는 이 빨래방에 불을 많이 켜놨어요. 외등을. 이 빨래방 이렇게 있고 저희 브랜드 구름. 여기도 구름 이렇게 있죠. 구름은 저의 왕가장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업이란 개념도 있지만은 이거 3개만 차리고 퇴사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3개를 신축으로 할지 임대로 할지 2년 동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신축도 하고 부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냈고 그리고 25년도도 또 열심히 강의 짜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협업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나라 살림도 어렵고 탄핵에 이어가고 어렵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노력하면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뭐 혼자만 되면 되지 뭐 굳이 너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면 더 많이 쉽게 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남들한테 얻을 수 있고 공부하니까. 뭐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신축 단톡방의 마지막 미션 수행하신 걸로 보고 01로 바꿔주시고요. 오늘 제가 열심히 떠들어댄 것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여태까지 조태꼴 안 하셨다면은 좀 섭섭하니까는 조태꼴 남겨주시고 댓글에다가 그래도 좀 궁금하거나 나중에 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댓글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쭉 오늘 보셨던 걸 알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궁금한 거, 좀 더 시크릿한 질문 있으면은 제 메일로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 메일로 또 드리겠습니다. 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죠. 단톡방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남자 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